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이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전국적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지역에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태풍 장미가 우리나라를 빠르게 지나가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간밤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를 뿌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수해 지역에서는 이 물에 젖은 살림살이를 채 정리하기도 전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근심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년 같으면 장마가 다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를 보낼 그럴 시기인데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대신 수해 지역으로 자원봉사 떠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이 빠진 뒤 엉망이 된 집을 보면 참 답답하고 막막하실 텐데요. 이럴 때 자원봉사자분들의 손길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자원봉사를 떠나는 부모님들. 아무리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정말 엄지척입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이 비가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오늘 우리 지역의 날씨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자, 지금 빗줄기가 좀 가늘어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 회사에 올 때만 해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강한 빗줄기를 뿌렸거든요. 예, 이렇게 오늘 날씨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과 예산, 아산, 천안에는 호우경보가, 대전과 세종, 호우경보 지역을 제외한 충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내일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8도, 공주 29도, 대전 28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29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흐린 날이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네. 이재민도 늘고 있고 또 농작물 피해도 상당하잖아요. 네. 예, 참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주부들 밥상, 먹을거리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청상추, 배추, 양배추 같은 엽채류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엽채류는 물을 오래 머금고 있으면 잎이 쉽게 썩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격도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사과나 토마토는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비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가격이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이 주부들의 노하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손맛이 최고, 우리 집 여름 밥상은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지혜와 노하우가 있는 여름 밥상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자, 박창규 리포터 그 댁은 요즘에 여름 밥상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역시 시원한 국수가 최고지요. 국수. 다른 반찬 필요 있나요? 열무김치 넣고 쓱쓱쓱 비벼 먹는 비빔국수, 그리고 담백하고 고소한 콩국수까지 후루룩 국수 한 그릇 하고 나면 든든하고 또 시원해서 여름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국수도 좋고요. 거기에 이 비 오는 날이면 부침개도 곁들이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취향에 따라 또 반주 생각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국수와 부침개, 거기다가 또 향긋한 술 한 잔까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마침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이
전통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통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품을 팔아 좋은 술맛을 완성했다고 하거든요. 술 읽는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푸른 들판에선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시설하우스에선 양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부여군 비당리. 지난해부턴 마을에서 생산한 맛 좋은 쌀로 전통주를 담그고 있는데요. 술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면은 이 술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술이 됩니다.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찾아온 신바람. 전통주를 생산하며 시작됐는데요.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전통주 맛보러 술 읽는 마을 비당리를 찾아갑니다. 초록 들판이 펼쳐진 이곳은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작고 조용한 이 마을에서는 마을의 대표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수년 동안 주민들이 발로 뛰며 놀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마을을 찾아봤는데요. 이 마을에서 유명한 것이 하우스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갑니다. 부여군 석성면은 전국에서 양송이 버섯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감과 맛이 뛰어난 양송이 버섯은 재배법이 까다로워 생산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는 파라 불볕 떠있는데 야는 시원하고 좋네요. 예, 그렇죠. 양송이가 생각이 최적의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시원하죠. 최적 온도가 한 17 정도 되거든요. 양송이 버섯이 딱 자라기 좋은 환경인가요? 이 지역에는 일기적인 기후적인 조건도 있지만 그 양송이 주 원료인 이 배지가 많이 나오는 이게 논 들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죠. 석성면에서는 겨울마다 볏짚을 활용해 양송이 버섯의 배지를 만드는데요. 덕분에 다른 비료 없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석성면 양송이 버섯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마을 기업은 이 양송이와 관련된 거겠네요. 양송이하고 전혀 관계없다고도 못 보죠. 아니, 양송이 버섯과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시설하우스를 나와 다시 논으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여기 가면 제 궁금증이 좀 풀릴까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벼가 양송이 버섯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벼가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벼가 양송이 배지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 그렇지요. 이 수확하고 난 볏짚이 양송이의 배지 주 원료가 되고요. 양송이가 먹고 분해한 것이 폐배지가 다시 논으로 다시 들어와서 벼에 거름이 되고 거름이 되다 보니까 미질 좋은 쌀이 생산할 수 있고 저희 마을은 그 쌀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또 우리 마을 기업은 이 쌀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 쌀. 이 미질 좋은 쌀을 이용하죠. 네. 양송이 버섯 하우스와 논을 오가며 드디어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마을 곳곳을 돌고 돌아 비당리 마을 기업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마침 주민들이 모여 회의가 한창이더라고요. 그 안에를 일단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대표님 여기 계셨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급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 스무고개 하듯이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양송이 버섯 만났고요. 논 들렀다가 지금 여기가 바로 이 사무실. 이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을 기업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지, 주로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네, 저희 기업은 동네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좋은 쌀로, 미질 좋은 쌀로 전통주를 담가서 판매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야, 우리 마을 기업은 전통주를 만드는 곳이었군요. 이제 좀 실마리가 풀렸는데요. 양조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오래전 미국 창고였던 이 공간은 앞으로 전통주 전시장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작은 시골 마을에 전통주를 중심으로 이야깃거리가 계속 생겨날 예정입니다. 마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또 고민도 많았을 텐데 그중에서 전통주를 만들어보자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 마을이 예로부터 인근의 논산에서도 알아주는 미질 좋은 쌀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쌀로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 술을 시작을 했죠. 친구와 술은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과정도 상당히 길었네요. 예, 한 6, 7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배워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됐죠. 예. 양조장 안에선 조합원들이 고두밥을 지어 식히고 있었는데요. 수년 동안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전국의 전통주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술 담기까지 올해까지 하면 한 7년 정도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술 공부도 하고 기술센터나 기술원, 진흥청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술 교육을 동네 주민들 한 대여섯 분이 꾸준히 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술이 나오게 됩니다. 비당리 주민들의 노력이 담긴 전통주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고슬고슬 지어진 고두밥을 골고루 펴서 식혀줍니다. 최대한 뭉친 곳이 없도록 얇게 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밥알이 으깨지지 않게 살살 펴줘야 합니다. 여기에 1차로 만들어 놓은 밑술을 부어 숙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고두밥에다가 누룩을 직접 섞어서 술을 빚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쓰시나 봐요? 저희 마을은 술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밑술이라는 걸 한번 먼저 술을 빚어서 사용합니다. 그럼 어떤 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술 맛 차이가 많이 나죠. 누룩을 그대로 사용하면 술 맛이 거칠고, 그다음에 밑술을 사용을 하면은 순하지만 부드럽고 도수는 올라가고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밥알에 밑술이 잘 스며들도록 뭉친 고두밥을 일일이 풀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초기에 발효가 빨라져 술맛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덩어리가 없이 살살 풀어주면서 주물러주면 됩니다. 밥알이 으깨지면 안 돼요. 살살 달아주세요. 뽀글뽀글 올라오네요. 네, 거품 보이시죠?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얘들이 효모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술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면은 이 술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술이 됩니다. 자, 얘들아 맛있게 익어라. 건강한 술이 되거라 얘들아. 끄덕끄덕. 알았다고. 좋아요. 예. 주민들이 재배한 쌀로 만든 비당리 전통주. 이제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대표 상품이 됐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조합원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비당리의 지난 시간을 떠올려봤습니다. 맑게 걸려진 술에서는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스며드는데요. 따뜻하게 부쳐낸 부침개가 분위기를 거들어줍니다. 야, 맛있네요. 분명히 곡주인데도 잘 담긴 과일주의 향도 나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목 넘김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좋아요. 7년이란 시간 동안 전통주를 만들며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비당리 주민들. 이제 스스로 자부심이 생겼고 이 전통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잘 담아준 곡주는 과일향과 꽃향이 나야지 그게 잘 담아준 곡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달이라는 긴 숙성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술을 빚습니다. 소비자한테 알려져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우리 기업이 흑자를 내서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바람들, 계획들 정말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기업 지어자! 좋다!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불어온 신바람의 정체는 정성 들여 만든 전통주였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쌀과 수년 동안의 노력이 버무려진 술. 오랜 시간 공들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술 맛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당리 마을의 술이 익어갈수록 주민들의 웃음꽃도 활짝 피어나겠죠? 네,
네, 이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이곳 주민들은 직접 재배한 쌀로 전통주를 담그고 계신데 네. 이 전통주를 만들기까지 7년여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전통주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맛 좋기로 유명한 양조장, 전통주 양조장을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비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박과 누룩을 직접 섞는 방법 대신에 열흘 정도 발효시킨 밑술을 사용해서 발효를 시키는 건데 전체적으로 전통주가 나올 때까지는 한 10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만큼 노력과 정성이 담겨져 있으니까 맛 좋고 향 좋은 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술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네. 빛깔도 참 곱고요. 또 달콤한 과일 향이 난다고 하니까 그 맛이 또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 도수가 높으면서도 과량이 나는 전통주를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주민들의 노력으로서 만들어졌고 탄생이 됐습니다. 이 마을의 그 전통주는 작년 겨울부터 이제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많은 주민들의 공의를 들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요즘에 뭐 비를 보면 야속한 마음이 앞서는데 네. 나중에 비 오는 날 운치와 여유가 좀 생길 때 이 부침개와 전통주 한잔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전통주는 잊고 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 하고요. 이번에 퀴즈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계곡 또는 하천을 가로질러 저수와 치수, 토사 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댐, 2번 하구뚝, 3번 방파제. 네. 요즘에 많이 듣는 단어죠. 네. 예. 아무래도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위험 수위가 제한 수위까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게 방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게 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방류하다 보면은 또 하류, 저지대에 또 침수가 이어지고 있고 네. 예,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왠지 이 단어를 들으면 네. 좀 안쓰러운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셋 다 막는 거는 막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도 또 대전과 청주, 그래서 대청 이게 있잖아요. 그럼요. 예. 자, 네.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지 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십시오. 1번 댐, 2번 하구뚝, 3번 방파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댐이 정답이었습니다. 댐은 산간 계곡이나 하천을 가로질러 저수와 토사 유출 방지, 취수, 수위 상승 또는 붕괴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로 목적에 따라 저수댐과 취수댐, 사방댐 등으로 구분됩니다. 네, 올여름 긴 장마와 집중호우 때문에 방류로 인한 인접 지역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대청댐의 수위가 제한 수위를 넘어가면서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금강 하류 지역에서는 재난 문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침수 피해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채소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늦 봄부터 여름에 걸쳐 재배되는 열대성 식물로 매운맛을 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향신 채소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양파, 2번 마늘, 3번 고추. 네. 우리 지역 청양하면 바로 이게 떠오르기 네. 때문에 바로 정답 또 고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우. 그렇죠. 매운맛을 매운맛. 내는 향신 채소고요. 셋 다 매운맛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나기는 납니다. 네. 자, 그중에서 우리 지역 청양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 채소 무엇일까요?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3번 고추가 정답이었습니다. 고추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서 발견한 고추가 스페인으로 옮겨져 전 세계로 전파됐는데요. 매운 고추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유입돼 당시에는 고초 또는 당초라 불렀다고 합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고추의 매운맛, 캡사이신 성분은 네. 일단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신진대사와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오히려 또 위액이 많이 나와서 위궤양이나 또 위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구매가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전통주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보통 술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조금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전통주가 온라인으로 판매가 잘 되면 각지력의 매력을 또 어필할 수 있으니까 네. 참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요. 찬성이요. 네, 저는 찬성이요. 술도 못 하시는데 찬성이. 일단 예. 찬성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봐라. 네.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 OX 전통주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지난 2017년 주류법이 개정됐는데요. 일반 소주와 맥주와 달리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각 지역마다 새로운 주류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 문화가 늘어나면서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랜선 파티까지 유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전통주들이 새로운 주류 트렌드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죠? 예, 계속 직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로 대표 작품으로는 아테네 학당, 어느 추기경의 초상 등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렘브란트 반 레인, 2번 라파엘로 산치오, 3번 피에트로 페루치노. 오. 세 번째 문제까지 잘 풀었는데 네. 네 번째 문제에서 아. 막혔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힌트를 드려야겠죠. 제 생각으로는 네.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아마 이분 우리나라의 그 추어탕 있잖아요. 네. 추어탕에 산초가루 아하. 팍팍 뿌려가지고 정말 잘 드시지 않았을까. 예, 어디까지나 그 제 추론입니다. 아, 예. 그래요. 산초가루. 산초가루 팍팍 뿌린 그 추어탕. 정말 잘 드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옆에서 또 같이 드시는 분이 그랬다면서요. 왜 이렇게 신호? 자,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정답은 2번 라파엘로 산치오가 정답이었습니다. 라파엘로 산치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의 고전적 예술을 완성한 3대 화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로마의 한 대학 연구팀이 500년 전에 사망한 이 라파엘로 산치오의 얼굴을 3D로 구현해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의 얼굴을 네. 이 신기술이 다시 재탄생시킨 건데 정말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신기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시사 상식 관련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해 기록한 것으로 아랍의 수학자인 알-화리즈미의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알고리즘, 2번 연역법, 3번 귀납법.
네, 시사상식 문제 보시고 좀 어렵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 알코올리즘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니까 보기를 보면 좀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비슷한 같고요. 걸 고르시면 네, 되죠. 예. 정 안 된다 싶으시면 이 알코올리즘이를 조금 빨리 발음을 해보시면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오, 네. 그래요? 네. 네. 자,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 시사 상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다 고르셨나요?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볼게요. 보여주시죠. 1번 알고리즘이 정답이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순서나 규칙을 가리키는 말로 최근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에 전통주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그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술술 네, 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요.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말대가. 네. 네,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손맛이 최고 우리 집 여름 밥상인데요. 기운들이 아니죠. 가족들의 네. 기운을 돋워주는 맛있는 밥상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식사하시고 나서 디저트로 또 여름 과일 네. 많이 드실 텐데 여름 과일 하면은 뭐 포도, 복숭아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 또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열대 과일까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시장에 가면 열대 과일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열대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그 과일 중에 그 홍망고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전남 영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파란 망고 줄까? 빨간 망고 줄까? 둘 다 줄까? 영광 청년농부의 유쾌한 홍망고 도전기 지금 소개합니다. 여름이 싱그럽게 익어가는 계절, 영광군 염산면을 찾았습니다. 아 오늘 진짜 사과처럼 잘 나왔네. 소리를 따라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웬 줄들이 빽빽하게 있는데요. 와, 이게 다 뭐예요? 제가 키운 애플망고입니다. 영광의 망고를 심다. 박민호 청년농부입니다. 열대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애플망고. 망고의 한 종류인데요. 사과처럼 빨개서 애플망고라 불립니다. SNS에서 핫할 정도로 요즘 엄청난 인기인데요. 풍부한 과즙과 달콤함을 자랑합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원래 23년 차 올해까지 해서 파프리카를 재배를 했었는데요. 이제 생산 대비에 대해서 경영비가 많이 상승해서 이제 대체 장목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2013년도부터 장목 전환을 여러 가지 품목으로 좀 연구를 했습니다. 총 9가지 품목을 이제 선발을 해서 여기서 어떤 장목이 좋을지 시험 재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 농장에 맞는 이제 환경 조건이나 생산 설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애플망고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발아해서 대목을 키우는데 2년, 또 접목시킨 후 다시 2년이 지나야 열매를 키울 정도의 묘목이 됩니다. 아열대 작물인 만큼 온도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6년의 노력 끝에 위기는 곧 기회가 됐습니다. 청년 농부가 키우는 애플망고 나무는 키가 사람 허리춤에 닿습니다. 망고 수령 자체가 원추형으로 원형으로 해서 타원형 형식으로 크게 되는데 이제 나무 수령을 그렇게 키우게 되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열매 생산성에서 상부 쪽밖에는 상품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도 증대시키고 열매들도 이 위로 다 모두 올려서 일조량도 충분히 받으면서 당도도 높이고 색택도 높이면서 생력화로 T자형 수형으로 저수고로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가 키우는
애플망고는 나무 모양뿐만 아니라 과육 모양도 좀 다른데요. 홍망고의 특징은 이제 붉은 선홍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는 게 이제 꼬리 쪽이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그라데이션 형태로 상중 하하 부위가 색이 다르기 때문에 더 예쁜 색상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당도도 일반 애플망고보다 2,3브릭스가 더 높고 애플망고에 대한 고유의 향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00평에서 자라는 16,000그루의 망고나무. 그런데 이렇게 가는 꽃대가 무거운 망고를 잘 잡고 있네요. 열매 무게가 1kg, 2kg 넘어가더라도 그 잡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다만 숙도가 100%가 되게 되면 과육이 떨어져서, 과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숙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홍망고는 어느 정도 자라면 수확을 하는 건가요? 이제 보편적으로 한 숙도가 85%라는 게 그러니까 열매 색태기에서 85% 정도 입어졌을 때 85% 수확을 저는 봅니다. 소비자의 취향은 빠르게 변하고 농산물 시장도 급변하는 요즘.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파악해 뛰어든 결과 올해 30톤 이상의 수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홍망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라. 우리나라 홍망고는 동남아산에 비해 덜 달다? 땡! 감으로 표현하면 저희는 감을 노랗게 익었을 때 따먹는데, 망고를 그렇게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파란 감을 따서 이제 끓는 물 43도에 침지를 30분간 해서 훈증 처리를 통해서 냉장 보관하고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월등하게 이제 당도나 이런 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망고는 후숙 기간이 무조건 길수록 달다? 땡! 일정 후숙 기간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 소비자가 망고를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 내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후숙이 된 상태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홍망고는 더우면 더울수록 잘 자란다? 땡! 망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 온도가 33도 이상이 올라갔을 경우에 과육이 일단 상품성이 저해가 될 수가 있고, 망고 자체에서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망고 자체 잎에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기공이 막혀서 동화작용이 안 됩니다. 정직한 땀의 결실, 즐기는 농부가 아닌 사활을 건 농부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과연 재배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좀 많이 들긴 했었는데,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뭐 뿌듯하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고 뿌듯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과즙은 풍부하고 식감은 사르르 녹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청년 농부는 재배 실력을 인정받아 전라남도 농어민 대상도 수상했습니다. 망고라는 작목을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매뉴얼화도 없고 여기에 대한 교본 자료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배 기술에 대한 부분이 일단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들을 겪어왔던 과정들이 하나하나 모두 다 데이터가 돼서 이제 현재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요즘은 이른 아침부터 농장 일을 시작합니다. 수확철이라 일손이 모자라서 온 가족이 출동했습니다. 엄마예요. 이모예요. 저는 사촌 누나예요. 저는 친누나입니다. 홍망고로 하나 된 청년 농부 가족. 민호 씨가 이렇게 빛을 볼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망고 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나올 때라 와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대단한 것 같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하니까 더 돈독해지고 자기 거라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오늘 물량 100개 정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키운 청년 농부의 희망입니다. 민호 씨의 홍망고는 전국에서 알아주는데요.
같은 쉬는 시간입니다. 향기도 좋고 당도 높아서 저희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여긴 청년농부의 실험 온실동입니다. 초록초록한 이건 청망고. 다 익어도 초록색인 게 특징입니다. 약 20가지 종류의 망고를 시험 재배하고 있는 민호 씨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종지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실험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8월 말까지 생산하는 2차입니다. 3차는 9월 말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생산하는. 농장에 농업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씨앗 파종부터 현재 열매 비대 성장까지는 찾은 것 같고요. 이제 열매 비대에서 수확기까지는 아직 조금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해답을 찾으려고 안쪽에도 지금 시험 재배가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달콤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자랍니다.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더 많습니다. 1년 1년 다 재배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또 문제점을 더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고 고객분들한테 좋은 상품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계절이 무르익어갈수록 청년농부의 홍망고도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망고의 매력에 푹 빠진 박민호 대표. 빛나는 도전 늘 응원할게요. 네, 청년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애플망고, 홍망고 만나봤습니다. 네. 전남 농업인 대상까지 받은 분인데 계속 다른 농작물에 도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도전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홍망고 이미 인기도 많고 또 시장에서 저도 많이 보긴 했지만 예. 안타깝게도 맛을 제대로 보진 못했거든요. 지금이 제철이라고 하니까 네. 꼭 한번 맛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아무튼 긴 장마와 또 국지성 호우 때문에 여름 휴가를 아예 뒤로 미룬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덜 붐비고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어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던데 정말 그런 곳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예. 네, 새로운 물건을 신상이라고 말하듯이 이제 막 문을 연 신상 여행지가 있습니다. 어드벤처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영덕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어느새 나와 너의 세상이 끝자락 그 어디쯤인지 몰라 우리 시작한 바다의 그날의 바람도 이젠 이 모든 게 한 곳에서 가능하대요. 대박이죠? 스릴과 모험이 가득하고 여유와 낭만이 어우러진 곳. 푸른 바다의 고장 영덕에 색다른 놀거리가 생겼습니다. 따끈따끈한 영덕의 신상 여행지 산성계곡의 생태공원으로 놀러가요.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되는 여름 휴가철. 뻔하지 않고 흔하지 않은 여행지를 찾아서 송아 씨가 출동했습니다. 오늘 영덕에 따끈따끈 새로운 여행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공기도 너무 좋고 나무도 높고 너무 좋은데 그냥 뭐 일반적인 숲 같은데 대체 여기 뭐가 있다는 거지? 근데 공기 너무 좋다. 8개의 봉우리를 품은 팔각산 아래 자리 잡은 오늘의 목적지. 의심 반 기대 반으로 흙길을 걷다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길을 낸 공중 놀이터를 만나게 됩니다. 영덕에 이런 곳이 있다니. 우리 영덕하면 바다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숲과 이렇게 멋진 곳이 왠지 타잔이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곳인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타잔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닐 것 같은 이곳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하다는 네트 어드벤처 시설인데요. 어떤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자연에서 모험을 즐긴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제가 영덕을 자주 왔지만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언제 개장한 건가요? 작년 10월에 처음 개장했었습니다.
아, 작년 10월이면 아직 1년도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쩍만 둘러봐도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 속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맨몸으로 건너는 짜릿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 시설이 있는데 이 어드벤처 시설은 세 개의 코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키즈존.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1코스. 마지막으로 어른도 조금 무서울 수 있는 2코스. 그러면 진짜 어린아이부터 또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다. 옥계 계곡과 산성 계곡이 만나는 곳에 조성된 영덕의 생태공원. 색다른 모험도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도 감상할 수 있어서 가족 여행지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셈이죠.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갇혀 있었더니 몸이 근질근질하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저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성아 씨, 혹시 고소공포증 있으세요? 살짝 있어요. 그러면 놀이기구는 잘 타세요? 아니요, 못 타요. 그러면 성아 씨 수준에 딱 맞는 퀴즈존으로 가시죠. 제가 퀴즈존이요? 퀴즈? 어쩌다 어린이로 회춘한 송아 씨, 키즈존에 입성. 그물에 높이며 체험 기구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다는데요. 숲속을 걷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공중 그물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죠? 으쌰, 으쌰, 으쌰. 짜잔, 통과! 제가 놀이기구를 무서워한다지만 키즈존은 식은 죽 먹겠어요. 너무 쉬웠어. 그럼 1코스로 도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도전해야죠. 도전! 화이팅! 키즈존에서 몸을 풀었다면 네트 어드벤처를 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1단계 코스로 고고싱! 적당히 만만했던 키즈존과는 클래스가 다른 스릴과 재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1코스예요? 아니, 아까 키즈존이랑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데? 할 수 있을까? 아니, 1코스 첫인상에 주눅 들었던 송아 씨는 어디 갔나요? 평소에도 모든 종류의 운동을 좋아한다는 그녀는 물 만난 고기, 아니죠, 하늘 만난 새처럼 숲속 공중 놀이터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재밌다. 너무 쉽네. 이 순간 체육 리포터 송아 씨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아니, 근데 지금 저를 찍어주는 감독님이 더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뭐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 아니, 진짜. 전국시대 촬영 현장 최초 VJ와 리포터의 역할 체인지. 아니, 뭐야. 그나저나 밧줄 당기는 팔은 바들바들, 공중을 걷는 다리는 후덜후덜. 여러분, 운동 부족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그저 놀이 같아 보이지만 운동 효과도 톡톡히 있는 네트 어드벤처. 체육 리포터 송아 씨는 그동안 집콕의 갑갑함을 팍팍 날리면서 1단계를 무사히 통과. 충성 이병 최송아 1코스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진짜 1코스를 했는데요. 적당한 난이도에 또 적당한 스릴과 적당한 힘듦?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이 정도면은 2코스도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2코스 가시죠, 감독님. 숲속을 날아다니는 공중 놀이터의 대미를 장식할 2단계 코스. 1단계 코스보다 길이도 높이도 업그레이드 됐답니다. 확실히 높이 올라오니까요. 공기도 더 좋은 것 같고 경치도 이렇게 쫙 보이는 게 너무 멋있어요. 이제 2코스 가시죠. 죄송한데. 뭐예요? 씨가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왜 같이 가셔야죠.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감독님. 아니, 송아 씨가 먼저 가면 제가 괜찮으면 제가 보고 따라갈게요. 아니 감독님이 가셔서 찍어.
자, 그리하여 나홀로 머나먼 모험의 길을 나선 송아 씨. 지금까지는 용감무쌍하던 그녀도 아파트 3, 4층 높이의 요 2단계 코스에서는 이마에 땀이 삐질삐질. 밑을 못 보겠네, 아래를. 아래 못 보겠다. 너무 아찔해요, 아래를 보면.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높이에 적응이 안 돼서 무거웠던 발걸음. 하지만 조금씩 더 걷다 보면 어느새 나무와 나무 사이를 오가는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코스는 숲 냄새도 나고 또 공기도 너무 좋고 물소리, 새소리, 정말 이 숲에서 힐링하는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걸으면서. 영덕 생태공원이 선사하는 즐거움은 네트 어드벤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깊고 맑은 산성 계곡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의 청량한 품. 언택트 여행이 각광받는 요즘 이만큼 멋진 여행지가 또 있을까요? 오늘 영덕에 와서요, 이 숲속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또 깨끗한 공기도 마시고 시원한 계곡길도 걸으면서 정말 힐링하는 알찬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요, 영덕에 오시면 바다만 찾지 마시고 여기 산성계곡 생태공원으로 꼭 놀러 오세요.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은 피하게 되는 요즘. 탑 트인 영덕의 숲속 공중놀이터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집콕의 갑갑함을 확 날려보세요. 네, 저는 그 바다 보러 또 대게 먹으러 영덕에 가곤 했는데 네. 앞으로 이 생태공원도 들러야겠습니다. 일단 그 여유 있게 산책로를 걸을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은 어드벤처 체험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온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졌는데요. 언택트 관광지를 찾아서 힐링 여행 다녀오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가 하루빨리 마음 놓고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우리 지역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낮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과 예산, 아산, 천안에는 호우경보가, 대전과 세종 호우경보 지역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내일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29도, 천안 28도, 대전 28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29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흐린 날이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손맛이 최고 우리 집 여름 밥상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795번님, 여름에 둥근 호박, 새우젓 넣고 볶아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옵니다. 김치를 여러 가지 준비해서 밥 먹을 때마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죠. 이 새우젓 네. 살짝 곁들인 이 호박. 이거 좋죠. 아유, 맛있겠네요. 밥에 그냥 쓱싹쓱싹 비벼 먹으면 뚝딱입니다. 네. 8876번님, 봄에 햇마늘 사다가 담가놓은 마늘 장아찌가 맛이 들어서 요즘엔 매일 밥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장마와 무더위로 입맛이 없는 요즘 새콤달콤 마늘 장아찌가 입맛을 돋워주네요. 내년에도 또 담그려고요. 와, 마늘 장아찌 좋죠. 야, 든든하시겠어요. 예, 특히 고기 좋아하는 분들 좋죠. 예, 마늘 장아찌와 함께 드시면 네. 건강도 챙기고 참 좋겠죠. 네. 6693번님,
집에 있는 채소 넣어 만든 수제 샌드위치입니다. 오리 훈제 고기랑 양상추 샐러드, 아침 밥상입니다. 요즘 채소값이 비싸지만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 입은 농가만큼 절실하지는 않죠. 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러게요. 예, 아침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네. 예. 0392번님, 비 오는 날에는 매콤달콤한 닭발의 막걸리가 끝내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매콤한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해서 드셔보세요. 그래요. 직접 한 이 닭발. 어머나. 닭발 좋아하세요? 잘 먹죠. 잘 먹어요. 네. 그렇군요. 예. 8144번님, 우리 가족들은 열무국수랑 부대찌개라면 해주면 모두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네. 아이들도 맛있다며 엄마 최고라고 하네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뭘 해줬는데 아이들이 엄마 최고 하면은 기분 좋죠. 네, 네. 뿌듯해가지고 계속 해주게 되죠. 네. 6120번님, 긴 장마로 잃어버린 입맛을 살려주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보카도를 이용한 스파게티와 전기밥솥으로 간편하게 만든 약식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깁니다. 와. 괜찮은데요? 네. 아보카도를 이용한 스파게티, 스파게티. 예, 그리고 간단하게 만든 약식. 깔끔하고 맛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7471번님. 김장김치로 김치김밥을 자주 만들어 먹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먹어도 질지 않고 좋아합니다. 네. 잘 익은 김장김치만 있으면 요즘 비싼 채소 걱정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김치 넣은 김밥 뭐 여러 가지 안 넣고 그것만 넣어도 예 맛있잖아요. 최고죠. 예. 네. 야, 입에 침이 자꾸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날따라와유에서는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보령으로 여름 여행을 떠납니다. 보령의 자랑 머드 박물관과 석탄 박물관에서 머드와 탄광 등 색다른 볼거리를 만나보고 성주산 자연휴양림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푸르른 힐링 여행을 즐겨봅니다. 지하철 타고 대전의 숨은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 이번엔 서대전 내거리역을 찾아갑니다. 도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보문산 숲치유센터, 산행 후에 즐기는 보리밥과 먹거리, 그리고 귀여운 동물들이 기다리는 놀이공원을 만나봅니다. 네, 계속되는 비에 또 전국적으로 비 피해 소식이 들리면서 좀 이렇게 우울감이 좀 심해졌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바로 프로스포츠를 예, 관중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예, 프로야구가 오늘부터 전체 관중의 30%, 또 프로축구는 14일부터 전체 관중의 25%가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결과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쭉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메이저리그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선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잖아요. 네. 바로 류현진 선수가 홈 개막전에서 등판할 예정이죠.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첫 승을 거두고 이번에 2연승에 도전을 하는데 과연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내일 아침 류현진 선수 등판 중계방송 때문에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하루 쉬고 모레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쪼록 가족 여러분 모두 비 피해 없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